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장 초반부터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좀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현재 마이너스 4% 정도 또 하락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약세가 나오는지, 또 앞으로 이 약세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약세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부터의 상승 파동, 그 파동에 따른 앞으로의 대응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 그 이제 무역 합의문을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의 악재는 없는데, 근데 이 합의문 자체가 아마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거 지수를 보면 그래도 또다시 고점을 넘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삼성전자 주가가 우리나라 지수를 방어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AI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가를 현재 어느 정도 방어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2차 전지는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 나왔던 내용 자체가 자동차 관세, 그리고 반도체 관세,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바로 마스가 이 조선 쪽에 대한 관세. 물론 여기서 나왔던 모든 종목이 오늘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포함된 섹터들의 관심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최근 2차 전지가 AI 반도체와 섹터에 좀 포함돼서 같이 움직인다 한들, 이런 개별 재료로서 확실한 내용들이 나오면 2차 전지는 악재가 없어도 이 우리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의 순환매라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완전히 깨진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 대한 조정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 만한 자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오늘 무역 휴전 선언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화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걱정할 건 없다. 걱정할 건 없고, 이미 미국과 중국은 많이 합의를 했고 더 합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의 정상회담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금리 발표가 이제 오전 3 시에 있었죠. 네. 3 시에 있었고, 이 금리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봤냐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나스닥 시장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중요한 게 우리나라처럼 특정, 예를 들어서 이런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알파벳, 구글, 이런 특정 종목들의 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들이 나오는 종목들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선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만 잡으면 되겠지만, 오히려 오늘 조정이 나오는 이 섹터와 종목들은 우리가 기회로 잡고 다시 한번 잡을 만한 타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이런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외인들이 담았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큰 조정이 나오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무서울 거예요. 뭐 5 일선 이탈, 또 10 일선 이탈되는 거 아닌가? 이거 2 차전지 반등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또 속았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포스코 홀딩스도 보면은 차트를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차트가, 역시나 이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한 딱 자리가 딱 이런 자리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차트적으로 보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볼게요. 이 포스코 홀딩스를 먼저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먼저 보면은 표차인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단계에서 이 저점 바닥, 우리가 조금 더 강한 큰 추세로 볼 때는 저는 크게 올라간다고 봐요. 크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런 작은 마이너한 파동이 존재할 텐데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잡을 타점만 좀 보자고요. 그 타점은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이걸 볼게요.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에 따른 오파 고점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직 이 오파 고점에 따른 3파 고점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 3파 고점 단계에서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보고 있고 이 타점은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오파 고점이 될 거고요. 포스코 퓨처를 볼게요. 퓨처면 아마 좀 더 쉬울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차트인데 이 저점 바닥이 예전에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주가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지만 오히려 아래 쌓이는 상승이 나오나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그러니까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간들이 이런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것 또한 3파 고점 단계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절대 매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상승 추세는 항상 이런 등락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등락폭에서에 대한 우리의 대처와 대응이 결국 수익을 예를 들어서 30, 60% 수익 볼 거 120%, 120% 수익 볼 거 거의 200%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을 끌고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을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또 힘이 생기는 거겠죠. 우리는 행복하게 조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또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나가면서 우리가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하는 그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항상 또 라이브 방송을 이런 중요 타점들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좀 찍어 드릴 텐데 이게 평일 장중이다 보니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사실 매번 챙겨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은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니까요.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라고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번호 해 놓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걸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이런 대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고 제가 다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달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달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에게 "야 네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혼자 이미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장도 하고 코인장도 합니다. 이미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나 뭐 퓨처 앤 포스코 그룹사의 타점을 제가 공유한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걸 공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제가 시장과 그리고 기술적인 기준과 원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해 나가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정확한 우리의 대응과 전략들을 공유를 좀 해 나갈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다 초대 링크도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제 타점을 좀 잡아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실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매수할 만한 또 매도할 만한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분명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